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 무관하며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돕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어릴 적 나는 아버지가 무서웠다. 화를 내서가 아니다. 말이 없어서였다.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TV 뉴스만 바라보던 사람. 내 이야기를 꺼내면 짧게 그래 라고만 탑하던 사람. 그 침묵이 어린 나에게는 벽처럼 느껴졌다. 혹시 당신도 아버지와 대화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가? 오늘의 주인공 준호는 30이 되어서야 그 벽의 의미를 알게 된다. 준호의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매일 아침 6시면 집을 나섰고 밤 10시가 넘어 돌아왔다.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아빠는 가족 먹여 살리느라 그런 거야. 하지만 어린 준호에게 아버지는 그저 함께 놀아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운동의 날에도 항상 어머니만 왔다. 졸업식 사진 속에도 아버지는 없다. 그 공백이 마음 한쪽에 쌓였다. 사춘기가 되자 그 벽은 더 높아졌다. 준호는 음악을 좋아했다. 밴드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취미는 취미로 해라. 현실은 다르다. 그 말은 걱정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의 준호에겐 자신의 꿈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그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줄였다. 필요한 말만 했다. 다녀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동거인처럼 시간이 흘러갔다. 대학 진학 후 준호는 집을 떠났다. 기숙사 방에서 맞이한 첫밤 그는 이상하게도 해방감보다 공허함을 느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집에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어머니만 가끔 중간에서 소식을 전했다. 아빠가 너 잘 지내냐고 묻더라. 준호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냥 그래. 그렇게 대화는 항상 간접적이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사회인이 되었다.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보고서 하나에도 수정이 반복되었고 야근은 일상이 되었다. 상사의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하는 날도 많았다. 어느 날 늦은 밤 회사 계단에 앉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도 이런 시간을 보냈을까?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버지는 그냥 일만 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가 이번 달에 명예퇴직을 해.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늘 회사에만 있을 것 같던 아버지가 집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주말에 집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식탁의 공기가 묘하게 어색했다. 준호는 묻지 못했다.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대신 스마트폰만 바라봤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너 회사는 어떠냐? 짧은 질문이었다. 준호는 자동처럼 대답했다. 그냥 그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침묵. 그 순간 준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요즘 잠을 잘 못 자. 퇴직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역할이 사라진 느낌이라고 했다. 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회사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떠올렸다. 출근길에 무거웠을 발걸음, 상사에게 듣던 말들, 가족 걱정. 그 모든 걸 아버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순간에도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어릴 적 쌓였던 서운함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왜 한 번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날 준호는 우연히 아버지의 서랍을 열게 되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와 누렇게 변한 수첩이 있었다. 호기심에 펼쳐본 순간 그는 멈췄다. 수첩 한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준호 초등학교 운동회 휴가 사용 불가. 준호 중학교 입학식 지방 출장.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미안하다. 그 한 줄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버지가 무심했던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표현하지 못한 걱정, 드러내지 못한 미안함.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서툰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준호는 거실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TV 화면 빛이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얼굴에 예전엔 보지 못했던 주름이 보였다. 시간은 아버지도 늙게 만들고 있었다. 준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흔들렸다. 30년 동안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제 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말을 건넬 것인가? 여전히 침묵할 것인가? 비가 그친 다음 날이었다. 거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차려둔 국과 밥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한참 동안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전 같았으면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의자를 조금 당겨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심장이 괜히 빨리 뛰었다. 아버지. 짧은 한마디였지만 목이 살짝 메었다. 아버지가 신문을 내렸다. 왜? 늘 듣던 무뚝뚝한 말투였다. 하지만 그 안에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제 서랍 정리하다가 수첩을 봤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의 시선이 천천히 식탁 위로 떨어졌다. 괜히 본 거다. 짧은 대답. 하지만 그 말 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준호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왜 한 번도 말 안 하셨어요? 운동회, 입학식, 졸업식, 그날들에 대한 미안함을 왜 단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는지.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제야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 그 문장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안에 담긴 무력함을 느꼈다. 그땐 회사가 전부였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내가 어릴 땐 버티는 게 가장 중요했다. 회사에서 밀리면 가족이 흔들린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들었다. 아빠도 매일 무서웠다. 실수할까봐, 잘릴까봐.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늘 단단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자존심을 삼키며 살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운동의 날, 차 안에서 한참 울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다. 휴가 못 쓴다고 들었을 때 회사 앞에서 그냥 한참 앉아 있었다. 준호의 손이 멈췄다. 그는 그런 장면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근데 집에 와서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 미안하다는 말이 더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전 아버지가 저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관심 없으면 그렇게까지 일 안 한다. 짧은 대답.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길을 비추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요즘 회사는 어떠냐? 예전과 같은 질문이었지만 이번엔 다르게 들렸다. 준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힘든 상사, 불안한 미래, 자신감이 흔들리는 순간들. 아버지는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 모습이 어릴 적 바라던 모습과 겹쳐졌다. 한참을 듣던 아버지가 말했다. 버티는 게 답일 때도 있고 돌아서는 게 답일 때도 있다. 준호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아빠는 돌아서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부럽다. 그 한마디가 준호의 가슴을 세게 울렸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경쟁자가 아니라 인생 선배로 보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느꼈다. 30년 동안 자신은 아버지를 한 방향으로만 바라봤다는 걸. 무뚝뚝한 사람, 권위적인 사람, 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하지만 오늘 보니 그는 단지 표현이 서툴렀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서툼 속에는
분명한 사랑이 있었다. 며칠 뒤 준호는 회사에서 또 한 번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프로젝트 방향을 두고 상사와 의견이 갈렸다. 예전 같으면 묵묵히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정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아버지를 이해한 것이 곧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었다는 걸. 우리는 종종 부모를 한 장면으로 기억한다. 화를 내던 모습, 잔소리하던 모습, 침묵하던 모습.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장면보다 훨씬 길고 깊다. 준호는 30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배웠다. 조금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어느 저녁 아버지가 말했다. 가끔은 먼저 말 걸어라. 어색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부탁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이해와 존중이 함께 있었다.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30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다. 그 덕분에 그는 이제 더 늦기 전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혹시 오늘 당신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조금만 먼저 다가가 보자. 어쩌면 그 침묵 뒤에는 말하지 못한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극장 선택의 기록.